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여당의 상황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는 일각의 이제 기사도 있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 귀국길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단순한 마중이냐 아니다 정치적 행보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 하락에는 저는 여당의 그런 분란으로 비춰지는 모습 이것도 전 일부분 작용했다고 보고요.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보수 개혁, 혁신, 젊음 이런 가치를 보고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이준석 콤비 듀오로 해가지고 사실 대선을 겨우 이긴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오랜 세월 정치를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이준석 대표 내려라 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일정 부분 심판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윤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결정들을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항에 나가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윤리를 피할 거라고 또 비판을 하고 또 공항에 안 나가면은 또 안 나간 대로 윤심과 멀어졌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걸 가만히 상기해 보시면은 과거에 선거운동할 때도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은 자기 정치한다 그러고 선거운동을 또 안 하면은 또 당대표로서 역할을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와 개혁과 혁신, 젊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대표로서는 손발을 다 묶어놓고 공을 차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저는 보기 안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대변인님, 근데 이제 지금 귀국할 때랑 출국할 때 차이라고 한다면 출국할 때는 안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지역을 계속 찾으면서 월성원전이라든지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의 포항 지역구를 찾는 이런 행보들 윤심에 좀 호소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이번 입국하는데 나갔기 때문에 그런 좀 분석도 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은 붙는데요. 지금 윤리를 앞두고 이게 내부적으로는 뭐 권력 다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심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자꾸 주목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밝힌 바대로 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 원칙을 밝히고 있고 당은 당대로 당의 역할을 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자꾸 밖에서는 이런 부분을 윤심과의 거리로 비례하면서 자꾸 그 관계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도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윤심과는 너무 결부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윤리위 징계 여부가 윤심과 연결된다고 생각되면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고립되는 자신의 처지의 어떤 위기감이 좀 드러난 행동 같아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아까 앵커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태가 분명한 그 시그널이었다고 저도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박성민 비서실장은 임명이 될 때 과정을 보면 윤 대통령이 취임되고, 그러니까 당선되고 바로 직후에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렇게 전했다고 해요.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 되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된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석이 꽤나 타당한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비서실장이 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 게다가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이제 사퇴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무적 상황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것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앞두고 이런 어떤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논란이 앞으로 좀 지속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를 내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징계가 나올 경우 그 징계 수위별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라고 일단은 밝힌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가 있어서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징계가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 당내 분란은 한동안 더 커지겠구나 이런 예측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희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아직 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97그룹들의 이제 출마 선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내 분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건 지금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자가 적으면 문제인식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당대표라고 하는 선거가 쉬운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뭐 97 구도 대 뭐 이재명 구도 이렇게만 출마 선언에 밝히고 계시지만 조만간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민주당의 내용들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의 지평 속에서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이 나는 저 후보가 좋겠다. 나는 또 다른 후보가 좋겠다. 이런 논의가 가능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는 대로 이재명 의원은 출마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저는 여러 차례 그것이 이재명 의원에게도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좋은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밝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께서 나오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또 막을 도리는 없어요. 그리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더 구도가 분명해지고 이제 어떤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대선 후보셨고 그리고 지선 때 총괄 선대위원장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선 두 개의 선거를 모두 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반성해야 될지 고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어대명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박주민 등의 출마 선언, 97세대, 이 97세대가 단일화가 된다면 어대명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이재명 의원을 깰 만한 강한 구도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좀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야의 공의 노력이 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은 공동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위원장도 지금 출마를 한다고 또 나오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대선도 졌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지선을 지휘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했는데 또 출마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책임 정치의 실종은 사실상이 그 상습 출마로 전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제 계속 출마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의 이런 좀 나쁜 정치의 관행들이 자꾸 전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저는 이번에도 민주당이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은 다음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런 97세대라고 소위 불리는 다른 주자들이 좀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나와서 좀 민주당을 제대로 바꿨으면 하는 좀 그럼을 통해서 국민의힘에도 좀 건강한 그런 경쟁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